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의 선원들도 지금 참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선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 해상노조위원장과 직접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란은 이제 저 해협 통항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 이제 뭐 뉴스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 통항 이제 뭐 봉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군사작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미사일이나 자폭도론이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이제 우리 선박들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자, 지금 어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의 선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저렇게 지금 배들이 여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저 배들은 지금 각자 갈 길이 있는 배들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최찬희 교수님 더 최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최악이라는 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그렇군요. 협상이라는 게 결렬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첫 번 만나자마자 타결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기대는 있었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그랬어요. 유가도 떨어지고 네.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이번 첫 만남에서 타결됐다면 이제 최고위급이 이제 46년 만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50년 가까이 만에 처음 만난 건데 만약에 타결되면 국내 이란의 강경파라든지 또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벤스 부통령도 그런 걸 의식했다고 저는 보고 갈리바프도 마찬가지고 이란 의회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인이 좀 있고 물론 이건 보기에 따라 달라요.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또 좀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이제 관점은 달라지는 거고 특히 이번 이제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이제 국제 정치에서 보면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국제 정치 이론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것에 의해서 국가 이성이 작동되는 건데 국가 이성이 사실은 양국이 다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레종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 이성 자체가.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불규칙하고 또 네타야후라는 그 이상한 변수가 하나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성은 작동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첫 만남은 이제 결렬됐습니다만 양치 충분히 제 두 번째 만남을 의식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곧 재개가 됐고 다 12일 날 그랬다가 이제 벤스 부통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에 가면서 이제 프레스 다 이제 해체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에서는 한두 개 정도의 이견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얘기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네. 한두 개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했다면 좀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여러 개는 그래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호르무즈라든지 핵 문제 뭐 이런 거겠죠. 한두 개라는 게 그런 것들은 도저히 간극이 안 좁혀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양측이 워낙 주장이 다른데 그런 걸 하려고 만나는 게 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무자 협상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실무자 협상을 떠나서 아예 양국이 만나는 게 아니다. 제가 3자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갈리바프하고 지금 벤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양측이 이걸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급을 만나게 했겠죠. 부통령이나 지금 갈리바프는 거의 대통령급들이잖아요. 지금 양측의 이 회담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최선의 제안을 또 하고 떠난다라고 벤스가 얘기했고 이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공방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언어의 공방 또 이제 오늘 한국 시간 11시로 호르무즈를 봉쇄한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에서도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타결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 저는 아직은 그렇게 낙담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한다. 그건 저는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 과연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화면 이렇게 보시죠.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들은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핵물질 처분, 그리고 동결자금 해제, 레바논 공격 중단, 협상 4대 쟁점.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아직 휴전 종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만나야 되겠죠. 이게 뭐 아무리 지금 썰렁한 분위기에서 헤어졌다 그래도 양측이 여기서 좀 결렬이 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사실 파키스탄에서 열렸던 첫 번째 회담 보시면
미국과 이란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접촉을 했다 그러는데 둘이 기념사진 하나 안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미국이 파키스탄 만난 거, 또 이란이 파키스탄 만난 영상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양쪽이 좀 냉랭한 분위기에서 헤어졌는데, 뭐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란에다가 최대의 호의적인 제안을 던졌고, 사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벤스가 먼저 판을 접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결렬 상태가 아니라 좀 기다리겠다. 네.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돌아가서 상당히 아마 고민스러운 어떤 상황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재 역할을 맡았던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네들의 좀 어떤 국제적인 명운을 걸고 또 한 이런 것이고, 또 이슬람 내에서 어떤 핵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거를 이번에 파키스탄이 좀 굳혀보려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11시에 진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작전이라든가 장악 이런 게 들어가면 이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아마 추후 다시 양측이 맞이 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변수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합의 결렬 직후에 레바논 남부의 지상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국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개하는 뭐 그런 영상이고 설명하는 영상인데,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한 사진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 지역의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 준비가 완료된 로켓 발사대를 발사 전에 타격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지상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재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네타냐후 행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그게 가자지구 전쟁에 의해서 멈춰 있다가 지금 재개하려고 할 때 다시 또 이 전쟁을 빌미로 멈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엇박자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갑자기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노선이 또 이제 확대된 거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 역시도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레바논 남부에 그 교각들 파괴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교각들을 다 파괴하면은 거기가 강으로 고립된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바논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가자지구나 이런 것처럼 완충지대로서 그냥 자기가 지배하에 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과의 전쟁은 사실 미국이 철군을 하더라도 나는 레바논 남부를 얻었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용으로 명분을 충분히 얻는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혁명수비대에 굉장히 협상파인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해버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지금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대비한 그런 계산과 네타냐후 총리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계산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이 쉽지는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